5분까지 대통령 중대본부에 방문할 때까지의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개 보고 중에 5건은 세월호 관련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17건만 세월호 관련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명 중에 정말 서면으로 보고해서 읽어봤는지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진짜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궁금한 게 이 대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겠다고 지시를 내린 게 3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작 대통령이 중대본부를 간 거는 5시 15분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중대본부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청와대 광화문 청사까지 나가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2시간 15분이 빕니다. 7시간 중에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이 2시간 동안 과연 뭘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 2시간 뒤에 중대본부에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문서답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처음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갇혀있고 갇혀있고 또 기울었고 네. 이미 세월호는 완전히 전복되어 있는 맞습니다.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에어포켓 때문에 기도하고 살아있을 있었죠. 수 있을 것이라 네. 기대는 했습니다만 이미 대통령한테는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구명조끼 얘기를 갑자기 꺼냈습니다. 7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저 대목은 그때도 이해가 안 됐고 네. 지금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아무리 뉴스에 무감하고 둔감한 일반 국민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주변에 텔레비전, 라디오 아니어도 스마트폰에 속보가 뜨고요. 이 포탈만 들어가도 계속 속보로 생중계가 되다시피 했어요. 네. 시간대별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단위로 본 사람들도 구하겠지 오전에. 학생들 전원 구조. 다 구했구나. 그리고 생업하러 가고 점심 먹으러 갔었어요. 네. 근데 오후에 보니까 굉장히 암울한 상황으로 반전이 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나오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부터 이른 오후부터 늦은 오후까지 모든 국민들은 이 상황을 보고받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2시간 지금 앵커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경내에 계셨다고 했거든요. 네. 다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뵙지는 못했다. 하지만 경내에 계셨던 건 확실하다. 근데 왜 서면 보고를 하죠?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메모로 써가지고 그러네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각하 지금 이렇습니다. 네. 이게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예. 서면 이거 그렇죠. 격식에 따라서 쳐야 네. 되고 그렇죠. 전화 연락해야 네. 되고 지금 현재 구조 몇 명이에요? 지금 뭐 구조 못한 사람 몇 명이에요? 네. 실종 몇 명이에요? 부상자 얼마예요? 이 치는 시간만 해도 제 생각 1시간에서 30분 뭐 이렇게 걸렸을 텐데 네. 왜 그 같은 경내에서 서면 보고를 했을까요? 그렇죠. 압도가 안 되는 게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청와대 보고 시스템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기자들은 그냥 직보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거치는 단계가 많아요. 그 과정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보고가 됐는데 그 후에 보고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아보면은 상당히 격정하고 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보고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전에 이 당시 비서실장, 비서관 도대체 뭐 했고 어떠한 보고가 어디서 막혔는지 네. 이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보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면 보고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건 단계를 거치니까 중간에 수정돼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날은 사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렇죠. 국가 비상사태에 국민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국가 원수죠. 네. 그럼 대통령이 어떤 방식인지 TV 얼굴을 내보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셔야 되는데 그 상황 7시간 동안 관내에서 서면 보고나 전화 보고만 받았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학생들 어떻게 구조될까 그거 보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그 7시간 만에 딱 나타나셔서 구명조끼 얘기를 하시면 네. 일단 그거는 상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보고들을 받은 걸 안 봤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그것만 봤어도 학생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안에 있다는 네.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구명조끼 얘기를 하신다는 건 지금 이 상황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뭐를 했고 서면 보고도 했고 전화도 했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건 22차례 중에 17차례가 관련된 네. 거니까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게 하긴 했겠죠.
근데 그걸 대통령이 봤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못 볼 상황이었구나. 이게 결국 세월호 7시간의 의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시간대별로 딱 나와요. 근데 네. 2시 50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까지는 사실 이게 대규모 사고였다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2시 50분에 구조 인원이 정정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구조된 걸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2시 50분까지 몰랐을 수 있다. 네. 저는 실제 그 일반 국민들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오후 3시에 자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내가 방문할게.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2시간 15분 동안을 준비한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자, 그 준비한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그 중간중간이에요. 네. 중간중간에 아무것도 중간중간에는 뭐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보고 안 받으셨을 그래서 때 보고가 떠요. 네. 최소한도 그때 TV라도 보고 계셨으면 네. 내가 보고받은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그렇죠. 심각하네. 네. 예. 그럼 그 중간에는 뭐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 3시부터 예를 들어서 3시 반까지 또 서면 보고를 받잖아요. 그 3시 반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30분 동안은 또 뭐 하신 거예요? 네. 30분 동안 TV를 봤거나 뉴스를 챙겼거나 이렇게만 해도 네. 문제가 지금 이렇게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니구나 하는 걸 네. 느꼈을 그렇겠죠. 텐데 안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를 보면.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설령 구명조끼를 입었다 할지라도 뭐 에어포켓 뭐 이런 거 아니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네. 그런데 5시 15분에 가서 구명조끼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청와대가 저걸 제대로 밝히려면 네. 그 중간중간에 뭘 했는지도 사실은 밝혀야 이게 의문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풀리는 이게 보고가 차단될 수가 있죠. 보고가. 예, 보고가 네, 찾아냈어요. 어쨌든 어제 그 해명을 통해서 네. 공식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 있었다. 이걸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약간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화날 수 아니 있는 그게 부분은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격려를 했는데 네.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왜 관저에 있었느냐. 네. 그날은 토요일이나 네. 일요일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네, 수요일. 그래서 관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네. 중대본에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시간 걸린 이유, 다 여러 가지 이유, 아까 그 틈새가 메꿔지지 않는 이유. 근데 청와대는 그동안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여러 차례 했다는 얘기는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고 해명이라고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거는 네. 그동안 보고했다는 내용을 시간대별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띄운 거 외에는 예. 해명이 아닌데 그래도 해명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청와대가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게 2년 7개월 전의 사건을 완전히 이거 덮어씌워도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싶은 게 뭐냐면 네. 언론의 오보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귀찮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예. 그 당시 언론의 오보, 전원구조 그 시점에 굉장히 치열한 문제여서 7월에 국회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네. 누가 오보를 날렸느냐, 실수냐, 의도냐. 그래서 한쪽은 해경에서 잘못 전달했다는 쪽이 있고요. 이건 이제 최민희 의원이 당시 네. 얘기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파출소장이 2학년 일반 아이들을 다 구조했답니다. 네. 하고 학교 행정실장한테 연락한 게 학교에서 2학년 일반 아이들을 잘못해서 전원 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취재 열기가 있다 보니까 하나급이라는 게 빼고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팩트는 아직도 불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슬쩍 언론의 오보 때문에 이랬던 거 아닙니까? 라고 혼란을 뒤집어 씌우면 그때를 정말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중간중간에 보고가 해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국민들이 눈길을 두고 있는 게 혹시 뭔가 시술을 받은 거 아니냐.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상만 비선 의료진이라고 했던 김상만 전 차원병원 의사와 또 실제 이 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얘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줄기세포 중에서 안티에이징의 쪽으로 우리 병원에서 제가 그 줄기세포 쪽을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갔다가 질러놓고 보면 전부 다 야매로 하는 거죠. 연구 단계지 시술 단계가 아닙니다. 개발 단계지요. 네, 저 개발 단계지 속된 말로 야매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지금 저 의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지금 줄기세포 관련해서. 지금 보도 나온 거는 대통령이 가려움증을 호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부작용이 있어서 네. 그게 큰 건지 작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몸에 이 간지러움이 나타날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다면
이거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는 네. 주치의 허락하에 저런 일들이 다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선 의사가 들어가서 주치의도 모르게 뭐 이것저것 주사를 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움증도 그 부작용인데 그걸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시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시술이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거니까 네. 청와대의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무너지는데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저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거를 공적인 의료 시스템을 무시해 버렸으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